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아마 월요일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가 휴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럼 왜 거기에 그 말에 불만이 이렇게 묻어나올까? 아니에요. 빨간 이슬이님이 촌설님들 안녕하세요. 대체 휴일까지 모두 쉬고 출근하는 화요일. 후유증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선 집중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모든 님들 즐거운 날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예. 부럽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청목TV님이 이틀간 퍼붓던 비가 그치고 찾아온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운 여기는 군산입니다. 군산. 오늘 먹을 거 얘기 안 할게요. 짬뽕? 또 거기 유명한 또 제과점도 있고 해서. 제과점. 알죠. 그거 택배로 시킬 수 있는데. 자, 넘어갑시다. 네. 이태영님, 연휴 보내고 출근해서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네, 이렇게 월요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활기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자기 존재를 널리 알린 곳이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억하시죠? 네. 이 공사 비상임이사에 낙하산이 내려왔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뭘 보고 낙하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 그 비상임이사가 된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점은 거의 자기 소개서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그 정책본부에서 정책 메시지 실장으로 재직했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택정책이었지만 저는 주택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역할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을 했거든요. 자기 입으로 주택정책이 주 분야가 아니라고 실토를 한 셈이니까 전문성을 높이 사서 이사시켜준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경험칙에 따라서 연줄을 봐야 하는데 원희룡 장관 밑에 있었다고 자기소개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국토부 장관 밑에 있었다는 얘기를 네, 했군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면면을 몇 개의 사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도에 나온 모든 걸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추리겠는데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는 과거 의원 보좌관을 지낸 사람으로 건설 관련된 부분은 한 건설사의 지역본부 소장으로 일한 게 전부였다고 하고요. 또 코레일 로지스 상임이사는 당직자와 국회 보좌관 등 정치 활동만 해온 사람이고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는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캠프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태드리면 코레일 로지스 상임이사 지금 당직자와 국회 보좌관 등을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라고 제이비가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경제분과 실무위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네, 대충 그 패턴이 거의 똑같죠.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요.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이 했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네, 이랬던 대통령 이 뉴스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사장은 아니네요.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죠? 얘기하시는. 네. 뭐 말을 버텨서 뭐 하겠습니까? 네. 네, 토토로님이 공수부대도 아니고 여기저기 낙하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정치인과 마피아를 합쳐서 정피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까? 전 좀 이게 또 궁금해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뭐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려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 도대체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뭐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 출근을 하지 않지만 이사직, 감사직을 수행하는 분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네. 그때 저거 초기. 역관제 발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왜 갑자기 그게 떠오르나요? 네. 네, 어쨌든 촌철님들은 이런 낙하산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계신 지금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지금 유럽 출장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돌아오시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실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있어요. 예. 네, 거기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도 내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그 보증공사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자만 이걸 할 수 있었대요. 네. 근데 내일부터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퇴 그리고 김경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후보 교체를 촉구를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김경엽 후보는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기성도 작용을 했는데 바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몇몇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이 가운데 김경엽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출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표결에 산자위원장 교체건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원 구성할 때 받겠지만 상임위원장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 몫이 있는 건데 윤관석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몫으로 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입니다. 민주당 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여기 이건 뺐을까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따로 선출을 한다는 건데 이 시점을 잘 봐야 하는 게 혹시 이게 체포동의안 처리 후로 지금 미룬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위원장 교체 시기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뤘다. 윤관석 위원장 심기를 보전하기 위해서 꼼수를 벌였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을 했던데 이건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설령 윤관석 위원장의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의혹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신분이 갑자기 민주당 복당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몫의 위원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여전히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교체될 사람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산자위원장이 만약에 교체될 경우에 현재로서는 삼선의 박범계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늘 하는데 굳이 산자위원장만 따로 빼서 뒤로 미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가가지고 이제 꼼수로 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서서 JB가 얘기하셨지만 김경엽 의원의 환노위원장 자리도 지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민주당 그 당헌 당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당직을 정지시키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안 해주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당직, 그다음에 당의 공천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국회직은 그거보다 더 엄중한 자리인가 아닌가 이걸 갖고 따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이건 좀 민주당이 응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법사위도 좀 이동이 있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6월부터 정무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이동한다라고 예고를 했던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내일 주야 4시간씩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파업도 하기 전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지난 26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공문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귀 노동조합이 예정하는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노동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일 예고되어 있는 파업에 지금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보낸 건데요. 이런 걸 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금속노조는 시작도 하지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노동부가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노동부는 노조 방문과 공문 전달 절차를 무시한 채 절차를 지켜달라는 노조의 요청에도 경찰까지 동원해서 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파업은 노사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서 파업에 들어가려고 회사 측에서 파업 자제나 이런 것들을 촉구 내지 호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라 마라라고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노사 간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이후에 그 파업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그냥 정부는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부가 나서갖고 하라 마라.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상 맞지가 않는다. 지금 노조는 이걸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움직임이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유의할 게 있는 게 그렇다면 기아 자동차에 한정할 게 아니라 금속노조 산하 여러 사업장을 상대로 동시에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식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추가로 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튀어보고 싶었다. 안양지청은. 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춘철님들의 반응이 좀 뜨겁네요. 해거름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노동부에서 자제하라뇨. 좀 아이러니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 김영아님, 미래에서 온 자제 촉구라고 물음표 찍어 주셨고요. 가는 날이 곰팡이님, 이건 불법으로 낙인을 찍은 거네요. 갈매기 날다님, 그러면 정당한 파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또 집회 시위의 자유와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또 경찰은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죠. 불법 집회 시위 해산 훈련까지 했고요. 네. 여기에는 캡사이신까지 활용해서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이 어떨지 지금 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촌미의 관심사가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여야가 지금 집시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큰바위 얼굴 기억하시죠? 큰바위 얼굴. 네, 기억하죠. 학교 다닐 때 배웠나요? 그게 어디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미국 러시모어 산에 가면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큰바위 얼굴 이렇게 부르는데 가보셨나요? 저요? 네. 아, 휴가 주시면 갔다 올게요.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보고서도 낼게요. 갔다 사진에도 와서. 다 나오는데 그냥 사진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자, 이와 비스무리한 그 흉상을 만들겠다고 울산시가 나섰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 창업자 흉상이라고 하는데 기단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무려 60m 되는 거대한 흉상을 산에 만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유니스트 소유의 야산이라고 하는데
선정 대상은 울산에서 출생, 거주, 활동했던 기업인 가운데 국가와 울산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울산시는 기업가 2명 이상의 흉상을 세운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경 예산안에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비로 250억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50억, 흉상의 설계, 제작, 설치 비용이 20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선희 님이 저 울산 사람인데요. 진심 반대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왜 만드나요?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울산이 산업 수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다 같이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노동자에 비해 기업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인에 비해서 노동자에 대한 예우는 넘쳐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를 기르는 조형물 봤습니까? 울산 가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또 죄송한데 울산 못 가봐가지고. 큰바위 얼굴 보셨어요? 울산에 가서? 저 못 봤거든요. 노동자 큰바위 얼굴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뉴스를 엄청 탔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예우가 부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가뜩이나 살림 어려운 판에 한두 푼도 아니고 250억. 와. 이런 거금을 들여서 흉상을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 돈을 주민복지에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응? 게다가 이게 250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계속 매년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그러면 유지 보수 비용으로 울산시 예산 편성할 겁니까? 그래서 기사를 꼼꼼히 봤더니 기업들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결국 나중에 유지 보수는 니네가 해라. 이렇게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기업이 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런 뉘앙스로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이 반기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왜 합니까? 이거? 왜 할까요? 울산판 큰바위 얼굴 과연 250억 원의 값어치를 할지 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설치 장소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울산의 관문인 KTX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나 봐요. 해거름님이 울산역 오갈 때마다 보이겠네요라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인어공주님이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돕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울트라 당근님이 자연은 손대면 안 돼요. 라고 해주셨고 갈매기 날다님이 아유 울산 뭐하러 그런 거 만들어요. 설악산에 가면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 바위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기념사업의 대상은 현대 정주영 회장과 SK 최종현 회장 뭐 이렇게 4대 기업의 회장들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좀 반대네요. 이승민님 자연에 뭔 짓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무슨 뭐 거대한 거 뭐 어마어마한 무쇠손 만드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네. 애물단지 돼 있고 하나 저기 어디 전라도 어느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뭐였죠? 그게 그 금으로 박진가 이거 만들었는데 나중에 금값이 올라갔고 가치가 엄청 뛰었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은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결국은 남는 장사가 됐으니까. 나머지가 지금 뭐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 돈을 왜 이렇게 들이는 겁니까? 도대체. 1902님이 무용지물이 된 거북선 생각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에휴 마무리하죠. 더마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